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리뷰 및 진단 영상입니다. 현대차, LG,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까지 다뤄볼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가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금요일날 소개 이후에 여러 번 리뷰 영상을 올렸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만 해도 좀 멀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내년 초에 N이 양산한다는 거. 7월 초였으니까 6개월 후 얘기를 근데 9월부터 넥소 생산량 2배 늘린다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중요한 일정이었어서 제목에서도 이와 같이 좀 뽑았었고요. 7월 3일이면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번 리뷰 영상 올렸었고요. 전일 좀 크게 상승해서 진단 영상을 굳이 크게 상승한 날 올리기보다는 그 다음 날인 오늘 좀 살펴보려고 오늘 준비해서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 8월 4일날 이처럼 13만원대로 올라선 날이 8월 4일인데 제가 이때도 리뷰 영상을 올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주가가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어쩌면 겨우 만원, 겨우 1만원 상승하는데 무려 한 2주 정도 걸렸다. 만원 상승하는데. 그렇지만 올라오는 상승 각도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되고 점수를 매기자면 제가 점수를 매긴 적 처음인데 기술 점수 91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겨워서 만원 상승하는데 2주일이나 걸리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겨워서 버티지 못한 분들을 떨쳐내는 작업이 2주 동안 벌어졌고 그 이후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주당 한 4만원 올라온 거죠. 만원 올라오는데 2주 걸렸는데 4만원 올라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만원에서 13만원 그 만원 올라오는데 과정은 좀 떨쳐내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 LG화학을 흐름을 보면은 지난 8월 4일날 60만원 돌파했었을 때 8월 3일이죠.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때 이후에도 5일선이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면 현대차 5일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5일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의 등락에 가장 민감한 기본 이평선이고요. 주가와 친구, 그림자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차 역시 LG화학처럼 5일선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8월 중에 앞자리가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어제는 좀 상승폭이 컸다 보니 기관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것은 기관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수급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나 혹시 모를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어제 캔들상의 몸통의 반 센터 이 곳은 일단 중요하겠죠. 그렇죠? 한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은 또 5일선이 또 가파르게 올라올 텐데 그래서 어제 몸통의 센터인 16만원 종가상 지키는 거 중요하고 올라오는 5일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한 2, 3일 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16만원 수준까지는 올라오겠죠. 그쵸? 정확히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승각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16만원 지키는 것과 5일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입니다. LG. 예, 자료에서 보시듯이 지난 7월 24일 장 마감이 아니고 장중에 소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현금 자산,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성장성. 네, 요런 내용으로 7월 4일 29일 장중에 올렸는데 제가 알기에 한 71,800원 정도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네, 여기였습니다. 네, 요때였고 그 당시에 1차 목표가를 85,000원, 2차 목표가를 90,000원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90,000원이었고요. 오늘 94,0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소개했을 때와 비교하면 주당 한 2만원 상승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2차 목표가까지는 모두 온 모습입니다. LG그룹주들 흐름도 좋고 좋은 내용도 많아서 지주사 LG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모습인데 주봉을 보시면요. 8월 첫째 주 LG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죠.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을 뽑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처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전고점이 어디죠? 2018년 1월 26일 96,500원 이라는 전고점도 있다 보니 전고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오늘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95,000원 전후 가기 전에 저 윗골이 달리는 모습인 것을 감안하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5일선 지켜내는 모습이 중요할 텐데 큰 흐름에서는 주봉을 보시면 좀 LG가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라는 것과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등등을 생각한다면 좀 90,000원 전후에서는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처럼 주가가 5일선을 깨지 않고 움직여갈지 아니면 5일선을 깨고 속도를 조절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역시나 중기적으로는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5일선은 종가상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5일선 이탈되면은 단기적으로나 수익 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5일선도 깨지네. 좀 쉬어가나 보다. 좀 팔고 대응해야 되나? 투자 심리가 확 꺾일 수 있거든요. 하루 아침에도,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래서 5일선 지키는 거 단기적으로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일도 전일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전일 시가가 85,100원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은 85,000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전일까지 꾸준히 매수하다가 오늘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좀 올라오면서 좀 일부 뭐 꾸준히 사는 쪽도 있지만 일부 이익 실현하는 쪽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드시 뭐 나쁘다고는 아닌데 기관에서 조금 이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 체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여기 보시면 8월 3일 종가상 60만원 돌파했을 때 제가 이와 같은 영상을 준비해서 올렸었죠. 그쵸? 진단 영상이죠. 월봉에서 본다면 2년 안에 11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8월 3일요.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약 한 20%는 상승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LG화학이 우선주를 제외하고 LG화학이 시가총액 52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4위인 거죠.
그런데 우선주를 포함하면, 체크를 하면 LG화학 우선주 포함해서는 55조 6천억까지 올라옵니다. 본주로는 4위인데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3위로 한 단계 더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와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아래에 3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LG화학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중에 시가총액 2위가 바뀔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자료도 보여드렸었죠. 지난 7월 16일 날 업로드한 영상인데 제 채널 주식대박 보좌관 채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여러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북방 보좌관에 담아놓은 영상인데요. 내년 시가총액 2위 자리 내년에 바뀌나 SK 하이닉스 지킬 수 있고 반격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바뀔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영상 못 보신 분이고 관심 있으시다면 7월 16일자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에 공북반 보좌관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 LG화학 수급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여기 거래량 아래를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꾸준히 좀 매수하던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잖아요. 그리고 8월 들어서는 기관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일부 이익 실현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보면은 개인 수급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꼭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LG화학도 좀 수급을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아요. 그쵸? 한 70만원 이상에서는. 근데 좀 개인 수급이 좀 더 유입되면서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도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그렇고요. 여전히 5일선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고 지난 조금 전에 자료도 봤지만 2년 안에 여기 월봉상 아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1번과 2번이 같고 지금 월봉이죠. 여기 B는 지워졌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 한 2년 안에 110억, 150만원 간다는 것도 좀 염두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5일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좀 쉬어가냐 안 쉬어가느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LG화학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지난 6월 14일 약 2달 전에 진단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5만원까지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약 한 2달 전이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드디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4공장 건설 이야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다면 빠르면 올해 중에 4공장 관련된 증설이나 4공장 관련된 코멘트가 있을 텐데 하고 많이 기다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금액이 무려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말부터, 그러니까 약간 한 2년 후인 거죠. 2022년 말부터 부분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9년 동안의 누적 투자 금액이 2조 1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큰 수치이긴 하지만 이번에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의 투자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난 3공장 투자 금액은 얼마였냐? 8,5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요? 1조 7천억 원. 거의 2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 4공장 투자 금액이 매우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에 따라 이제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커지는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공장의 총 연면적이 1공장, 2공장, 3공장을 모두 합친 연면적과 유사할 정도니까 상상이 가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주한 금액들을 잠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보면요. 공장별 캐패시티 현황이랑 수주 현황입니다. 특히나 수주가 올해 매우 많습니다. 이러니까 4공장 증설 코멘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발빠르게 대응하는 삼성그룹인데, 그쵸? 네,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2년 후에 부분 돌아간다. 네, 부분 생산 돌입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정고점 돌파 여부는 시간 문제고, 최근 강한 종목들의 경우 주가가 5일선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5일선이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요. 최근에 좀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지난주에 7% 상승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었죠. 그쵸? 네. 오늘 장 끝나봐야 알지만 외국인이 오랜만에 또 많이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보시면 지난 7월 21일 화요일날 장 마감 후에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진단이 아니에요. 소개하는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것을 리뷰하면서 소개했었죠. 최악의 2분기 실적. 외국인은 매수한다. 무엇이 두렵나. 이런 좀 내용을 담은 영상이고요. 1차 목표가는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이제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하는 상황이고, 2차 목표가로는 여기 아직도 표시되어 있지만 한 24, 5만원 정도, 주봉상 240MA 수준인 한 24, 5만원 정도, 또 24만원 근처로 또 여기 120MA가 또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한 24, 5만원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30만원 수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8일 전에 스테인리스 가격을 인상한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8일 전에.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열연 강판을 가격을 톤당 2만원 인상했고, 후판과 냉연 강판 가격 역시 톤당 1만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황을 감안해서도 9월 달에도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했고 가격 인상할 거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네, 가격에 민감하니까. 물론 대형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격 정책이 모두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성차 업체와 조선사들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포스코의 역할론 관련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포항제철소 건립에 투입된 대일 청구권 자금은 총액의 2%에 불과하고 2000년 민영화와 함께 정부가 현금 배당 및 주식 매각 등으로 실현한 이익 3조 8899억 원을 정부에 이미 모두 반환했었죠. 그리고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았던 정부 기관과 은행 가운데 피해자를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100억 원을 내놓은 것도 포스코가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 역시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좀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이슈가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주봉상 살펴보면은 하락하고 있는
하늘색 이평선 60MA를 만나고 있습니다. 60MA가 현재 정확히 207,950원, 208,000원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을 보시면 매도하던 기관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연기금도 좀 사고 투신도 오늘 이틀째고 최근 금융투자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뭐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랑색이 외국인 보유율이죠. 파랑색이. 근데 파랑색이 언제부터 올라오죠? 5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서 기관이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탄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기관이 좀 들어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뭐 20만원 이하에서도 들어오는 기관도 있었지만요. 네, 역시나 포스코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봉상 208,000원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240일 이평선이겠죠. 240일 이평선이 203,800원 204,000원에는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좀 탄력도 이어가고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